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제약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특허 확보로 개발 속도를 좀 더 내고 있습니다. 자, GLP-1 펩타이드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용인데요.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LB 이제 차트름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음봉이 나왔고 그 전날에 이제 수요일부터 사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 이슈로 어제까지 시장이 반대 나오는데 오히려 좀 디커플링이 좀 나와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 중심의 음봉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나왔을 때는 이 부분 얼마나 빨리 제압하느냐가 이제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이 73,700원이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제압을 할 수 있느냐,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오늘 뭐 시장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말에 있을 두 번째 이제 탄핵 관련되는 부분에 일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시장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HLB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어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였죠. 결국 이제 수급 이슈가 단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프로그램 일단 매수세로 일단 전환을 하고, 기간은 오늘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일단 양봉을 형성했고 전일 하락 분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 어제 시간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컷오프 위칭 데이로 이제 종가의 영향을 일단 받았고요. 수급 이슈로. 아침에는 이제 갭업이 되면서 바로 양봉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1시 18분에 이제 72,900원대 여기서 조금 더 붙였으면, 왜냐면 아침에 이제 고가들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제 이때 1시 넘어서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역시 이제 거래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이 부분들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한 72,000원 정도니까, 결국 이 피보나치 추세 가격이 제가 71,000원대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지지는 어제 음봉으로 종가선으로 살짝 내려갔는데 이 부분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음봉 시가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 라인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이제 있는 어떤 이제 지지와 파라볼릭의 일봉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올리면,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도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플랫형 흐름을 거의 2주 넘게 지금 7만원대 초반에서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사실은 좀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선이 76,7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클래스2로 지정받아 가지고 내려왔던 하락갭을 만들었던 이 78,000원 구간대의 어떤 저항 역할을 11월 달 두 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장중에 77,9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78,000원 구간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71,000원대 지지를 견고히 해주면서, 장중에는 이제 21일평의 저항을 좀 받았거든요. 21일평의 저항이 73,300원대고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이 73,700원이죠.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보면 한 75,000원대 위로 올려놓고 78,000원 구간을 넘어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위에 태깅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도 이제 N자인 패턴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박스권으로 좁은 흐름으로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좁은 박스권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뚫는 의미가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12월 달, 1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1월 달까지는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취임 관련되는 일정의 불확실성.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 거의 지금 금리 인하의 확률이 한 80% 이상이 이제 CME 와치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제 한 78,000원대 이 구간을 넘어가는 지점이 이제 올해 정시도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해야 되는 어떤 지금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양봉의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좀 나와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의 거래량 한 2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5% 이상의 몸통 중심의 양봉을 만들어내어야 이런 패턴들을 만들면서 이제 재료들을 반영하는데, 이런 이제 수급 이슈들이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외국인 이제 코스닥 순매수로는 HLB가 오늘은 또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82억. 최근에 이제 수급에 좀 중심을 서 있는 게 이제 기관 쪽에 연기금 중심으로 대형주 흐름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제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HLB도 수급의 어떤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은 HLB 쪽에서는 테라피틱스가 제일 세었습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을 테라피틱스는 일단 만들어냈기 때문에 HLB가 조금 이제 미진하더라도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 제약, 생명과학 쪽에서 강하게 이제 거래가 들면서 순환매가 놓아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상승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강함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테라피틱스는 거래량은 이제 뭐 80만 주니까 어제보다 거래량은 더 작은데 몸통은 있는, 그래서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 1,300원대를 넘어갔고, 여기는 이제 이전에 박스권을 넘어가는 가격이 1,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원 위로 올려놓으면 다시 이제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진행되었던 박스권을 넘어갔던, 그러니까 비모 인스펙션으로 이 박스권을 넘어갔던 자리를 다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페일이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 구간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이런 흐름도 이제 다음 주에 일단 중요하고요. 오늘 가장 반등에 이제 순환매를 좀 주도했던 게 테라피틱스인데, 거래량은 좀 더 늘어야 되고요. HLB와 거의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3%로 양음량 패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제 연봉인 21,800원 일단은 제압을 했고요. 21일 이평선 가격인 22,000원대에 일단 종가를 붙이는 어떤 흐름, 그리고 오늘 기사도 좀 나왔는데요.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지 양봉이 갭업으로 일단 나왔는데,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 만원대는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HLB와 마찬가지로 제압하는 양봉이 연속적으로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21일 이평선에 붙이는, 근데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게 좀 글로벌의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연속된 양봉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이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신정부 때 앨런 머스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약가 인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타켓되는 게 이제 뭐 백신도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가약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한참 이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어제 이제 펩트론이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개발 속도가 있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GLP-1, 그러니까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그 HLB 글로벌 할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가 펩타이드 쪽 계열로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이제 펩타이드 약물 자체가 체내에 들어가 버리면 빨리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보통 단백질이 들어가 버리면, 펩타이드도 단백질 일종이니까 체내에서 소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가 이제 이 부분이 극복이 된 거죠. 마치 ADC가 그 과거에 초기에 나왔습니다만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을 극복을 못하면서 오랫동안 힘들다가 N2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개화가 됐듯이 이제 펩타이드 시장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만 당뇨가
이 이제 GLP-1 관련되는 요게 P가 이게 펩타이드거든요. 예. 그래서 인크레틴 이제 호르몬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GLP라고 하는 게 요 부하고 거의 유사한 펩타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대신 이제 수용소에 결합해서 인슐린을 많이 이제 분비시키고 이제 글루카곤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낮추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만 치료에 이제 도움되는 어떤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쪽으로 이제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핫하죠. 국내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HLB 제약의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R&D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GLP-1 기반의 비만 당뇨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을 맞는 주사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요렇게 이제 환자 편의를 높이는 형태의 개발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지속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본래는 이 경구용으로 매일 뭐 막는 부분들을 이제 장기 주사 형태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비만 당뇨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적용되면 여기 이제 그 내러티브 상으로는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형 특허를 잇따라 추진하면서 이제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GLP-1 유사제 펩타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 지속형으로 서서히 이제 몸 안에서 방출해서 하는 제형. 이게 이제 환자의 편의를 넓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특허도 지금 이제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이제 본래는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그 알약보다는 주사형으로 하게 되면 환자 관리나 이런 게 도움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 치료제 외에도 이제 비만 당뇨, 항응고제, 그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 장기 지속 주사제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SMEB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서 기술 개발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초격차 수준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양산 기술을 수립하는 게 HLB 목표이기 때문에 또 원래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장기적으로 이제 국내 생산 기지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이 플랫폼 기술 관련되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R&D가 높아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이 높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조하시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HLB 계열 종목들의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연속된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